공정위가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예,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위는 주로 이제 식품 원재료하고 가공식품 물가 중심으로 해서 시장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좀 분석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국내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요 가공식품이나 원재료 산업이 시장 구조 자체가 시장 집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집중도가 높고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중요한 주로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품목이 빵, 라면, 밀가루, 설탕 이 부문을 중심으로 시장 구조 현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에 가까운 전방 산업인 빵이나 라면은 원재료 가격 결정 구조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과점적인 구조 속에서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든지 아니면 가격 담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그 가격 담합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산업인 아까 제가 원재료죠. 밀가루나 설탕은 과점 구조, 관세 체계 하에서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빵 시장이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제빵 시장에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독과점적인 구조가 이 제빵 회사들의 어떤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제빵 계열사들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빵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높은가 이런 분석들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빵 가격과 해외 빵 가격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는 주로 빵을 디저트나 아니면 주식보다는 좀 디저트 아니면 가끔씩 먹는 좀 고급 소비로 이제 하기 때문에 국내 빵들은 좀 고가 빵들 위주의 소비가 이루어지고요. 해외에는 이제 빵이 주식일 때는 좀 저가 빵들이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빵 같이 여러 대표적인 빵을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과정적 시장 구조의 문제가 또 있고 유통 과정에서 임대료라든지 광고비, 과도한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어떤 가맹 사업의 특성 이런 것도 이제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소비재로서의 빵 산업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낮았어요. 그러면 이 높은 빵 가격으로 과연 어디가 이익을 얻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밀가루나 설탕, 계란, 우유 이런 것들이 이제 빵의 주 원료인데요. 이 주 원료 산업의 시장 구조가 마찬가지로 독과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시장이 그 나름대로의 제도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 특성이 상당히 오랫동안 정착이 된 특성들인데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좀 재고를 해보고 개선할 방안을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라면 시장을 보시면요. 라면 시장도 4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95% 이상의 아주 독과점적인 구조를 조금 추격해서 속도를 내줍시다.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이고 라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비교적 이제 위아래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는 가격 경직성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밀가루와 설탕인데요. 밀가루는 마찬가지로 3개 기업이 70% 이상을 이제 차지하는 과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상승률에 비해서 판매 가격 인상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판매 가격이 인상되니까 또 마진율도 개선되는 것으로 봤을 때 판매 가격 인상이 뭔가 초과 이윤을 목적으로 한 가격 인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좀 주목했던 것은 수입 가격과 국내 가격의 격차입니다.
근데 수입 가격과 국내 가격의 격차가 예를 들어서 대한제분 같은 회사는 230,000원 톤당 230,000원 그러니까 23만 원이죠. 톤당 23만 원에서 최근 4년 동안 올해는 33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오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설탕 시장인데요. 세계 기업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구조고요. 여기서 설탕 시장은 주로 이제 정제당 시장입니다. 원당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데 설탕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내수 설탕 시장에서 높은 마진율 실현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설탕 시장과 밀가루 시장이 그 산업의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은 사실 영업이익률이 평균보다 좀 낮아야 되는데 높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설탕 산업도 수입 가격과 격차가 국내 원 격차가 31만 원에서 톤당 42만 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것도 3분의 1이 최근 4년 동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독과점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담합이라든지 두 시장 다 그런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제당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높은 국제 가격과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지금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0% 높은 관. 그러니까 10만 톤까지는 수입을 아주 낮은 관세율에 0%에서 5% 낮은 관세율을 정해서 수입하는데 10만 톤을 넘어서면 30%의 관세율을 10만 톤은 전체 시장의 7% 정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정위는 이런 가공식품 등 국민 생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민생 밀접 품목에서 담합,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경쟁을 가로막는 행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부분에서는 직권 조사를 강력하게 해서 엄중하게 감시할 예정이고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경제 분석을 좀 장기적으로 그리고 미래 선제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좀 해서 시장 구조, 거래 구조, 뭐 할당 관세 같은 어떤 무역 제도의 어떤 정책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오래 지속되는 어떤 시장 구조나 거래 구조 이런 것들은 뭐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설탕 가격 담합 사건 같은 경우는 조만간 이번 달 10월 중에 최종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이고 최근에 또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건도 조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최종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란 가격 역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지금 조사 진행 중이고요.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밀가루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이 너무 차이가 최근 4년 동안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밀가루 산업은 그 밀을 수입해서 밀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예. 밀가루 자체를 수입하는 게 아니고요? 밀가루도 만들고요. 밀을 수입하는 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 이상. 국내 밀가루 제조 회사가 독점화돼 있다. 예를 들면. 네. 그러면은 밀가루 자체를 수입하는 건 어려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네. 지금 수입 가격과의 격차가 지금 이렇게 나는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떤 무역 장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없는 서민들 식품 가격을 올려가지고 뭔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게 만약에 있다면. 네. 과거에 담합 사례들이 있습니다. 밀가루 시장, 설탕 시장 전부 다 과거에 담합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제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네. 공정거래의 역할이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 기업들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러긴 한데 독과점 기업들에 대해서 강제 분할이나 이런 걸 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지금 뭐 지난번에 뭐
정책으로 지금은 일단 공정거래법 상으로는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례를 본 일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시정 명령을 좀 더 과거와는 더 적극적인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분할 시정이 어떤 시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격 내려라 이런 것 결합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과징금을 이제 처벌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시정 명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이제 좀 더 일찍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시정 명령의 내용이 예. 어떤 거예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고요? 그래서 끼워 팔기라든지 네. 예, 끼워 팔기라든지 아니면 뭐 가격 차별을 통해서 과다하게 뭐 그 소비자들을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려라 지금까지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가능은 한 거예요?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모르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설탕 자체를 수입해요? 아니면은 원료로 수입해서 설탕을 만들어요? 이게 원당을 수입해서 정제당을 만듭니다. 근데 원당을 수입해 가지고 설탕을 만들어서 만약에 비싸게 판다 다른 나라보다라고 하면 설탕을 다른 나라에 싸게 생산하는 데서 사다가 팔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설탕 수입은 금지하고 원당 수입은 허용한다. 이것도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제도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원당에는 관세가 없습니다. 설탕에는 관세가 설탕에만 정제당에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설탕 제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예. 만약에 이 제도로 악용을 해가지고 그 문제는 이게 저도 설탕값을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면 예. 그건 제도를 좀 바꾸든지 맞습니다. 보완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이제 기업 육성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설탕 정제당 산업이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설탕 자체가 국민 먹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뭔가 그런 네. 차원에서 이제 국내 산업을 이제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 보호가 정말 지금도 필요한지는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우리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이 국무회의를 지금 처음 오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판단과 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이건 하나의 예인데 저도 몰라요. 근데 예인데 하여튼 어떤 제도를 설정을 했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제도를 설정했는데 그 목적 달성 효과보다도 그걸 악용해 가지고 그런 폐해가 더 크면 그건 시정을 해야죠. 각 부처 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보다도 설탕 가격이 불합리하게 더 비싼 이유가 국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 국내 산업 보호라고 하는 측면이 꼭 필요하면 뭐 감수해야 되는데 이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면서 국민들한테 물가 부담시키고 그런다면 사실 그런 제도 유지할 필요가 없죠. 아니 보완을 하든지. 어제 공정거래위에서는 이 물가 문제는 어제 구조적인 예를 들면 이런 정상적인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국내 영세농이 많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유통 구조의 문제나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 찾아내 가지고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죠. 꼭 공정거래위 안에서만 시정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제도를 바꾸거나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국무회의 제안도 보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음 한 군데 더 남았죠.